지난 주말 2천만 명분의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졌죠.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던 백신 수급에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또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접종 속도를 높여서 집단 면역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정부의 백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신 이야기 하기 전에요. 일단 확진자 최근 추이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 주말에 좀 줄었다가 주 중반대 되면 다시 늘는 이런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최근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5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네. 이게 주말에 진단검사 수가 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제 양성률로 보면 2.73%나 1.75%나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또 화요일까지도 그래요. 월요일 날에 진단검사 수는 상당히 늘어나는 데 비해서 네. 화요일에 진단에 비해서 이 환자 수는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수목금토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때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지난 주 중에 보면 거의 800명대에 육박했었는데 네. 이것이 조금이라도 감소 추세로 갈 수 있으면은 좋은데 아마 감소 추세로 가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보일 때 지금은 증가 추세는 가지만 그 증가 속도를 얼마나 빨리 좀 막을 수 있느냐, 완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희망적인 수치도 물론 있습니다. 네. 지난 몇 달 동안에 보면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는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이 부분에 환자는 600~700명씩이나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자 수, 사망자를 합치면은 뭐 거의 10명대 전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양성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중증으로는 가지 않고 사망하시지도 않는 좀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더 오래 간다면은 즉 예방 접종의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뭐 사망자가 하루에 거의 한 명도 안 나오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줄어든다면은 우리가 좀 더 안정된 방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까지 만약에 급격한 환자가 나타나고 통제 불가능한 2~3천 명씩의 이게 다블링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의 예방 접종 자체가 원활히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한 거죠. 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 다 혼재돼 있는 상황인데, 맞서 말씀하셨던 백신의 접종 효과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중증으로 가는 거를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젊은 층에서 보면은 중증으로는 많이 가지 않지만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하고 많이 유행이 될 수밖에 없는 데 비해서 네. 노인층들에서 보면은 거의 활동력은 없으면서도 감염이 되게 되면은 위중증으로 가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는 1차적으로 우선 접종 대상을 고령층, 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환자 자체를 줄이자 그러면 사실은 젊은 층한테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다시 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백신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 발표했고요. 총 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라고 본다면 전 국민이 2번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된 거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숫자만 본다면은 전 국민이 맞는 것은 아니고요. 16세, 17세는 파이자 백신 맞을 수 있지만 그렇죠. 예. 18세 이상 현재는 맞는다고 대상이 그러면은 아니죠. 대상이 네. 아닌데다가 70% 목표도 3,6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3배를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지금 이 확보한 물량은 2분기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2분기까지는 약간의 가뭄이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2차 접종분까지 다 당겨서 써야 접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2차 분까지는 2분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일단 3분기에 파이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16세, 17세를 맞출 수 있는 백신이고요. 또 12세부터 15세까지도 임상시험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연령층들을 차후에라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젊은 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3분기가 되면서부터는 대부분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파이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젊은 층은 파이자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더나라든지
얀센이라든지 노바백스도 분명히 7월이 지나면은 수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갑자기 생기는 돌발적인 부작용 사례만 없다면은 수급은 충분할 거로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는 mRNA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mRNA라고 하시면 파이자 백신하고 모더나 백신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의 그 물량이 얼마나 빨리 수급이 될 것이냐는 것이 관건인데 사실은 우리가 물량 수급을 한 것도 이 벨기에에 파이자 공장이 있는데 그 네. 벨기에에서 파이자 당국에서 그 벨기에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좀 배치를 더 훨씬 크게 해서 증산을 하겠다 하는 것을 유럽의 식품의약품안정청이 EMA에 신청을 해갖고 그거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증산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아마 좀 물량이 풀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7월이 지나면 분명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많은 접종이 일어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수급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네. 아마 우리 7, 8, 9 정도에 접종하는 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유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일부 연령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젊은 층 사이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에 뭔가 좀 걱정된다라고 여전히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할 수 없죠. 거기서 오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2분기까지 보면은 파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맞추게 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는데 네. 파이자 백신은 사실 3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결국은 2분기까지는 파이자를 못 맞는 상황인데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아데노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하는 백신이 아주 희귀한 이 혈전증, 네. 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이라는 건 보통 100만 명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8만 7천 명에 한 명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또 치사율도 상당히 있다. 여자들한테 많다.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에 걸리면 10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 좀 과도한 불안감까지 갔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벌써 226만 명, 229만 명 정도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150만 명 이상 접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서양인과 우리와의 이 혈전이 발생하는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모든 데이터들은 다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과도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이자 백신도 안 맞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전체적인 수용성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3분기 가면은 뭐 결국은 물량 자체가 파이자 물량이 대부분인 것이 3,300만 명인데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부 합쳐서 1,000만 명분이고요. 네. 뭐 물론 코백스 것도 더 들어오긴 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물량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고요. 얀센인 경우는 600만 명인데 얀센도 인기가 굉장히 떨어져서 미국에서도 가능하면 얀센은 안 맞으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얀센은 이 혈전 비율이 더 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혈전 문제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공포심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혈전 문제만 하더라도 이 아주 희귀한 혈전은 전조 증상이 어느 정도 있고 조기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만 한다면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안 생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좀 위험한 질병이긴 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또 얘기가 됐던 게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V라고 하잖아요. 도입 검토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하고 있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화이자 백신을 2천만 명 확보한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까지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검토를 해놓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전문가로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돌발 상황이 계속 일어나 왔거든요. 네. 우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생길지 알 수도 없었고 이게 파이자가 지금 제일 좋은 백신이고 수급이 어려워질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스푸트니크 백신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신뢰성은 있습니다. 특히 효과 면에서는 신뢰성이 있는데 비해서 안전성 면에서는 분명히 이것도 이 희귀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데이터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지금 유럽의 EMA가 러시아에 가갖고 이 공장을 시찰하고 있거든요. 잘 네. 만들고 있나 보고 예. 아마 이 결과가 잘 나오면은 EMA에서 2, 3주 안에도 승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이 승인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에서 지금 이것을 CMO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승인만 되면은 좀 더 증산을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급격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내년이라도 필요한 물량들을 빨리 구하고 안전성, 효과성이 다 확인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상합니다. 검토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승인도 가능하면 있는 자료 다 해서 승인을 하고 그러고서 구입하는 것만 좀 여유를 가져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그 문제는 아니고요. 네. 지금 뭐 나라마다 접종률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곳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안 그런 나라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백신을 접종 맞으면 그 맞는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항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100%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집단 면역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집단 면역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애매한 것인데요. 이 백신이 지금 접종을 받았을 때 대부분 2차를 접종을 받는데요. 네. 1차 접종 받고 약 2주일 지나면 어느 정도 항체가 생겨서 예방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는 분명히 아니죠. 또 대부분의 백신이 지금 2차 접종까지 다 받고 2주가 지나도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즉 감염은 되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거나 혹은 아주 가볍게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이 예방 백신의 예방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있어서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그래서 내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과 마스크 안 쓰고 대화하든가 하면은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CDC의 이 지침들도 같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네. 내가 아닌 잘 모르는 사람들 몇 명 있을 때는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않게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지침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아이들하고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즉 손주들이나 이런 거 만날 때에는 감염이 되어도 그다지 위험하진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미 내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원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린아이들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일상으로 언제쯤 돌아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도 빨리 먹는 치료제 예를 들면 독감에 비유한다면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언제쯤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먹는 치료제 초기에 타미플루처럼 초기에 먹기만 하면 증상이 약하게 가고 입원 안 된다면은 치료제 하나만으로서 다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치사율 위중증률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텐데 네. 아직까지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서 역시 백신과 방역에 의해서 올해가 지나면은 상당히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된다면은 즉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 지금의 상황은 0.5% 정도입니다. 누적으로는 1.5%지만 이것이 0.1% 이하로만 줄어든다면은 네. 아마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올 연말쯤이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